상속세, 종부세로 그냥 그 이야기하죠. 이게 저 성태훈 정책실장이 KBS 이뤄진단에 나와가지고 상속세는 그러니까 OECD 상속세율이 26.1%니까 뭐 대충 우리는 한 최대 30% 정도 선까지는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예. 제가 항상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상속을 돈 1억이라도 하면 30% 내는 걸로 또는 지금 현재 50% 내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대.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한 10억 정도 가지신 분들은 상속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냥 영원 나옵니다. 거의 자녀분들이 계시고 배우자가 계신다면 거의 영원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지금 한 10억 이상, 20억, 30억, 특히 한 3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30억 이상 예, 보는 게 맞죠. 대체로 예. 30억 이상입니다. 공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OECD 상속세율이 뭐 얼마니까 우리는 30% 정도까지 내리는 게 그래도 우리는 많이 낸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득세랑 또 비교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래서 상속세 내리고 뭐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자. 이렇게 성태훈 경제학자시자 정책실장이 주장을 갑자기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1월 달에는 성태훈 실장이 그 대통령이 상속세 관련돼서 발언을 하니까 그때는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 게 없다라고 오히려 대통령을 디스를 해버렸거든. 한 4개월 전에는. 근데 지금 갑자기 이 상속세나 종부세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나? 4개월 동안 뭐가 변했나? 경제적으로는 변한 건 없는데. 분명히. 일반적인 시기로 볼 때는 7월 달이 정부가 그러니까 매년 이 가을에 그 이제 법안들 심사를 하고 나면은 예산안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세 관련해서 누가 얼마 낼 거냐 세금을 개편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7월에서 8월 사이에 정부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내지 않습니까? 국회에. 국회에 내는 이 상황이라서 보통 이거는 1월부터 해가지고 정부에서 준비를 해요. 이제 부서별로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봄에는 대통령의 발언이 돌발적이었던 거는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던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에 와서 정책실장이 이거를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실제 이제 이 7월 달에 국회에 내는 법안에 반영시키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이 의견은 정해졌고 다만 여론에 한번 던져봐서 어느 정도의 수위가 나오는가를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6월 달에 간복이 한 달 앞두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제2의 석유 같아요. 제2의 석유 같다. 석유수출 발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정치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영국이 그런 거, 영국 보수당이 지금 이번에 조기 총선하지 않습니까? 20% 정도 져요, 노동당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대대적인 감세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고. 그러니까 보수층들을 결집시켜내고 사회 불안 심리를 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중도층의 이반까지도 노리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아마 영국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전 석유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까지 계속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실제로는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감세는 아니지만 감면 조치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줬던 건 사실이잖아요. 법인세 감세했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감세는 이제 야당이 많아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감세는 입법적인 조치가 있으니까 감면을 통해서 엄청나게 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23년도 소위 국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60조인가가 덜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79조를 덜 지출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서 더 부과해서 종부세, 상속세까지 종부세, 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것들을 갑자기 집어넣는 이유는 매우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임기 후반부에 들어가면 소위 기업과 부자들이 이거 집중적으로 로비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 빼먹었으니까. 그렇죠. 계속 확대돼 왔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떤 조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건 좀 더 정제된, 석유는 정제되지 않은 건데 소위 관료들의 정제된 방식의 위기를 극복하려고는 하나의 아젠다로서 이걸 가져왔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논쟁이 벌어질 것 같긴 해요. 이게 쉬운 건 아니다 이건. 네. 20% 지키기의 일환으로 7월에 실제 이런 법안을 던지겠다라는 액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이 얘기만 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이거를 밀어붙일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20% 지키기. 본인들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확고한 지지층은 뭐 강남이든 아니면 TK든 이제 고연령층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본인들에게 많은 그 표를 준 쪽이 이제 보수 쪽이고 이렇게 해서 20%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인데, 근데 이 법안들이 상당히 논쟁적인 지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나라 상황이 적자 상황에서 재정 적자에서 그러면 또 감세를 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내야 되는데 자산세나 이런 보유세라든지 상속세를 줄이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가 될 것이냐? 그럼 근로소득자들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전가가 되는 것인데 이걸 뭐 종부세를 없앤다든가 상속세를 내린다든가 이렇게 쉽게 던질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렇게 쭉 던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노림수가 첫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중산층 내지는 초부자 요 부분에 이제 소구하려는 게 분명히 있고, 그래서 중산층의 경우에는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를 없앤다라는 의제를 던지면서 뭔가의 그 불안함, 지금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더 오를 수도,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 대상자나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그러한 걱정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주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쨌든 이런 분들의 어떤 지지를 민주당으로 완전히 쏠리는 걸 막아보고자 하는, 그리고 재벌이라든가 초부자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뭔가의 시그널을 주면서 상속세 관련된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프레임 싸움이 있는 건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종부세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상속세 얘기하고 이랬을 때 보수 언론들 반응이 어땠냐면 뜨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좀 이게 주로 이제 뭔가 나는 진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인데, 저는 어쨌든 나는 좌파야 진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왜 저러지? 왜 저 민주당이 저런 얘기했다고 왜 이렇게 뜨거워하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상속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또는 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의제는 보수의 의제여야 되는데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민주당이 뺏어갔다 이렇게 하는 기류가 생기더라고요. 그 부류들에서. 그리고 당장 예를 들면은 보수 논자들 윤희숙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다워 보이기 시작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빼앗긴 이슈 주도권을 찾아와야 된다라는 게 그때 막 지적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앞에서 좀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나오는 국면이 되면서 뭔가 이 이슈 주도권을 이제는 뺏어올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종부세를 뭐 재산세랑 뭐 합친다든지 무슨 상속세에 뭐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법을 개정하자고 하면 야당이 안 한다고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종부세를 조금 손본다든지 상속세를 조금 개편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데까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런 데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할 건데,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우리는 뭐 그게 경제를 위해서든 뭐 국민을 위해서든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줄여주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그것을 막고 있네요 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슈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구도가 있는 거고, 아마 이렇게 보면은 요 세법 개정안을 뭐 처리하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추가로 자기들이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하지만 결코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고 통과되지 않을 정책 세트들을 뭘 추가로 아마도 요 하반기 가면서 계속 던질 걸로 추정이 됩니다. 국회 오기 전까지, 정기국회 오기 전까지. 그런 수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디테일을 이렇게 이분이 정확하게 손태훈 실장이 말한 거를 자세히 보도를 못 보셨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하고, 그러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은 유지하겠다. 1인 1가구 1주택이라도 저가의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라고 해서 이 저가의 다주택자들,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월세든 전세든 뭐 매매든 공급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들의 임대 공급자로서의 역할, 시장의 역할은 존중해 주자는 보수 정권 특유의 논리를 거기다 넣으면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은 종부세를 유지하겠다고 한 거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있지 않습니까? 1주택이면 아무리 고가라도 1주택이면 자기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요거에 대한 반대 프레임을 지금 넣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툭 던진 것 같지만 안에서는 정치적인 프레임 가지고 굉장히 싸우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민주당은 1주택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했던 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가격이 높지 않은 다주택을 갖고 있는 이러한 그렇죠. 임대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종부세 대상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이 종부세 대상이 되면은 그 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정책실장이. 그렇죠. 그게 이제 보수의 늘 논리였어요. 네. 예. 그래서 전월세 시장에 있는 임차인들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즉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더라도 풀었으면은 결국 민주당 주장이 대안이 아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종부세 얘기는 거기에 포인트가 지금 맞춰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생각하고 나온 것 같은 게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진짜의 이득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종부세는 대상자가 한겨레에서도 최근에 보도했습니다만 40만 명밖에 안 되죠. 그리고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종부세 대상자가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명, 40만 명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정부에서 계속 종부세 후퇴시켜줘가지고 줄었지. 중과 대상자들, 중과 대상자들은 99%가 없었대요. 그렇죠. 99%가 없어졌고. 이 사람들이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확연해지는 게 이거예요. 가업상속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매출 5천억까지는 가업상속 괜찮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제가 되죠. 네.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5천억 이상의 매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대기업이라고 거의 다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출 5천억 이상이면 거의 알만한 기업. 알만한 기업들이죠. 근데 성태윤 실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속세와 관련해서 이게 진짜 기업을 이렇게 물려주고 나서 경영을 계속해. 예? 이게 가업상속제도랑 똑같습니다. 말하는 게. 기업을 그 경영을 계속하면 이 사람들한테 상속세를 할 필요는 없잖아. 예? 주식이 아버지한테 돌아왔어. 아버지한테 들어왔는데 그 주식의 가치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상속세를 물리는 지금의 시점 말고 지금의 그런 거 말고 자본이득이 실현되면 세금을 물리자라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버려 두자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끝까지 내버려두고. 시장에서는 아마 환호할 겁니다. 특히 기업 이재용 씨 같은 경우죠. 정의선 씨 같은 경우 아직 지금 승계를 안 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돈 좀 버는 기업들 제가 절세 컨설팅을 해드린다면 기업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법인을 싱가포르로 법인을 돌려버리면 됩니다. 법인 주소지 돌려버리면 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기업을 유지하든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쌓아놓은 자산을 본 데에만 그러니까 기업을 어떻게 크게 운영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애국심과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3세는 흔치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흔치 않고 대부분은 그거 팔아가지고 어디 저 스타벅스나 카페나 저 건물이나 뭐 매체 사들이고 불로소득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뭐 미국에서 MBA를 받고 와서 별로 그렇게 기업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충 그렇게 기업가 3세로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그 시점은 50년이나 100년 후란 말이죠. 그동안에 다 빼먹을 수 있어요. 그 기업을 완전히 탕진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아주 편안한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던 싱가포르에 있던 어디에 있던 법인 주소를 바꿔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럴듯하게 들리거든. 그럴듯하게. 자본이득세로 바꿔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부담이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매진해가지고 어떤 기업의 일에 종사할 것이다. 창업자 정신을 이어받을 것이다. 전혀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재용 지금 삼성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 만들어버렸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재벌 3세들이. 근데 재벌 3세들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벌 3세 상속법. 그렇죠. 예, 이득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걸 진짜로 그렇게 하자고 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안 되거든요. 저희는 그건데 이걸 잘 포장을 했더라고. 그렇죠.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로 무조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재벌이나 또는 초부자들한테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민주당 당신들 당 아니야. 그렇죠. 민주당 지지 혹시라도 요즘 분위기 안 좋은데 자꾸 우리 미워하고 다른 이유로 미워하고 이러는데 당신들 당 아니야. 이 메시지를 지금 주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그 상속세도 유산 뭐 이득세인가요? 유산 취득세. 그걸로 바꾸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물려줘야 될 돈의 총액에 대해서 그걸 과표로 삼아서 세금 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나눠 받을 거에 대해서 지금 계산하자는 건데 그렇게 바뀌면은 예를 들면 그것도 합리적일 것 같지만 이미 근데 물려받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빚밖에 없습니다. 물려받을 게 애초에 빚밖에 없고 그 정도 그거를 야 이걸 통으로 묶는 거하고 나누는 거하고 이게 세금 차이가 얼마나 돼 계산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게. 근데 저는 이제 토론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왜냐하면 뭐 이유도 마찬가지, 유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세제도의 혁신 없이는 정부의 경제적인 능력들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저희 조세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움직여 나갔는데 21세기에는 재정 건전화 국가라 그래가지고 국가가 세금을 계속 낮추게 돼서 국가 능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국가의 힘이 없는 상황이어서 조세제도의 개편 없이는 과거와 같이 중산층이 많은 시대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꽤 높은 상황이에요.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니들 빨리 들어와라 국회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입법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얘기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좋다. 뭐 종부세든 상속세든 논의가 필요하니까 그럼 소득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낮은 소득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빠진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재산세는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세수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아까 제가 영국 말씀드렸잖아요. 한 25조 정도의 우리 돈으로 25조 원 정도의 소위 세금 감면 조치가 30조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복지 비용을 21조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세가 줄고 정부의 재정 능력이 없게 되면 뭘 줄여야 되느냐? 복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피해 보느냐? 그러니까 부자는 좋아지는데 그렇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오히려 못 받게 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전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공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초고령 사회예요. 초고령 사회 중위소득 이하가 4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탱할 수 없는 재정 정책을 조세제도를 가지고 와서 지금 논쟁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진짜 한번 이번에 좀 빡세게 토론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은. 근데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정신을 가진 세금이 상속세와 종부세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무슨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물론 부동산 가격이나 여러 경제 상황이 이 법들이 세율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정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화두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2030과 40, 60대 또 기득권층들과 가지지 못한 층들 간의 이 괴리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 자르듯이 선명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토론이 좀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들이 세금을 안 내면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에 관해서도 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안 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세금 내야 될 텐데 그 세금 내는 사람들은 누굴까? 어떻게 세금 낼까? 간접세라고 하지요. 예. 세금 낼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엄청 빼먹고. 부가세 내시지 않습니까? 부가세. 부가세 내고
소비세 내고 충분치는 않으니까요. 네. 나라를 위해서 충분치가 않다. 내가 낼 수 네. 있는 세금이. 더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